안녕하세요. 파이코인 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영상이 100% 맞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코인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저점 매수. 채굴 잘 못 믿으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거래소만 믿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점에 매수하셔서 고점에 판매를 해서 이 차익금을 남기는, 흔히 말해서 트레이더라고 하죠. 음, 트레이드를 해서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걸로 저점 매수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적거나 더 많은 파이코인의 양을 모으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은 채굴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점 매수도 하고 있고요. 채굴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점 매수 비용이 비율로 따지면 10%고요. 저는 채굴의 90%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율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파일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이너 업체 한 군데만 하지 않으시고 보통 두 군데, 그다음에 세 군데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쪽 망할 수도 있고 이쪽 망할 수도 있고 이쪽 망할 수도 있잖아요. 한 군데만 성공하면 되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여러 군데 투자하지는 않고 저는 이제 파이온이라고 하는 회사에 한 군데에만 투자를 했는데 일단 제 선택은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마이너는 뭐냐? 채굴 업체입니다. 마이너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의 생각이고 제가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미팅을 하고 해온 결과 어, 그걸 이제 집약을 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을 했고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세 곳의 마이너와 미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파이코인을 투자를 하고 싶고 파이코인을 가지고 싶은데 어, 그냥 마이너, 예를 들어서 우리 파이온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 파이온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내가 소개를 받았어요. 파이온. 그럼 이 파이온만 알아보지 마시고 다른 경쟁 업체들 있잖아요. 경쟁 업체들에 대해서 한 번씩 다녀와서 이분들이 어떻게 미팅을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 군데 이상의 마이너를 저는 미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는 하지 말라. 이거는 가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중국 업체 막 안 좋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중국 업체 안 좋다고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파이코인도 그렇고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회사예요.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나라예요. 물량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보시면 이 중국 업체 신봉자들이 계세요. 신봉자들, 여기 계신 신봉자들이 계세요.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 왜냐면 이력이 많아요. 이력이. 물론 한국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긴 한데 그나마 한국 업체는 내가 회사를 볼 수가 있고 미팅을 할 수가 있고 대표랑 대화라도 해볼 수 있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야 중국에서 많이 채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업체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파일코인은 아니에요. 파일코인은 모든 부분에서 한국이 채굴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 업체는 일단 거르고 이력이 일단은 많습니다. 사기치는 이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좋은 회사 또 만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으시나요? 나는 그거 자체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개인 서버 열어주고 위탁으로 관리하는 업체. 우리 그 있잖아요. F로 시작하는 뭐 공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 서버 있잖아요. 필복스 들어가면 이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서버 열어주고 위탁 수수료 받고 블록 섹터 만들어서 블록 형성할 때마다 뭐 보증금 들어가고 이렇게 개인 서버 열어주고 위탁하고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여기도 채굴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개인 서버를 열어주고 위탁으로 관리하는 이 업체가 과연 일반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개인 서버 그냥 워커 서버 컴퓨터 몇 대 세워놓고 이상한 창고에다가 운영하면서 일반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제일 처음에 블록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일반 기업의 데이터를 담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출력해주는 검색 보상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많은 채굴량이 나온다고요. 이 지금 현재 저장 공간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 블록은 많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서 일반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 나 이거 믿을 수 있다 하시면은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나는 개인 서버 열어줬는데 채굴 잘 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F 서버, 본인 서버 들어가 보시면 알잖아요. 몇 테라를 올렸고, 100테라 올렸어요. 100테라바이트 올렸으면은, 그냥 이거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으로 블록 곱하기, 25개 해가지고, 250개 파일권이 나오는 거 빼고는 없어요. 더 안 나와요. 다 아시면서 뭐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 안 돼요, 그러시면. 그리고 세 번째는 IDC 센터가 있는지 확인.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IDC 센터는 뭐냐면 데이터 저장 센터가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KT 그래도 제일 크게 서버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KT, 카카오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KT 엄청나게 HTTP 기반이잖아요. 다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데이터 센터. 네이버도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잘 된 이 메이저 업체가 있는데 IDC 센터도 없는 마이너 업체가 일반 기업이 여기로 들어올까요? 아무리 IPFS가 좋아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IPFS 나는 뭐 IDC 센터 짓고 있다. 지금 좀 늦지 않았을까요? 7월부터는 이제 진짜 데이터를 실링하고 가스비가 낮아져서 아주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앞으로 만든다. 그건 앞으로 만든다예요. 만들었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회사의 방향성을 전달받기. 앞으로 저장 검색이 어떻게 되고 이건 필수입니다. 그 회사가 이 두 개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파이온 그리고 TBCC 연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앞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이 검색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저장 보상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인이 소개했다고 무조건 하지 않기. 그 지인 믿습니까? 그 지인이 정말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해줘야 된다?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1번. 세 곳은 돌아보셔야 돼요. 최소.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보시거나 혹은 뭐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본다거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세 곳의 마이너와는 무조건 미팅을 하셔야 된다. 대표랑 미팅을 하시던 누구랑 미팅을 이사랑 미팅을 하시던 해야 돼요. 왜? 내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10억, 15억, 20억씩 투자를 해요. 일반 개인도. 근데 회사를 한 군데만 알아보고 내가 선택을 한다?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번, 여섯 번째. 향후 채산성 판단하기. 6년 동안은요. 6년 동안은 우리가 지금 블록리어드가 지금 설정이 된 게 총 11억 개예요. 3억 개는 다른 데 빠져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검색 보상으로 될 확률이 높은데 일단 11억 개라고 보자고요. 먼저. 이게 6년 안에 나와요. 먼저 5.5억 개가 반감기 6년에 걸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6년 동안 이 5.5억 개를 잘하는 마이너, 우량 마이너는 많이 가져갈 것이고 못하는 불량 마이너는 적게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하는 마이너는 채산성이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올라가요. 6년 동안은. 6년 뒤부터는 다 떨어지죠. 어. 근데 6년 뒤도 채산성이 올라가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저장 검색을 잘하는 업체들은. 그리고 못하는 마이너들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주구장창 저장 공간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주구장창 저장 공간만 만든다고 하는데 막상 서버 검색해보면 저장 공간도 안 만들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향후 채산성 판단하기.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업체 뭐 제가 업체 언급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뭐 업체는 채산성이 벌써 70%가 떨어졌어요. 70%가. 파이어는 채산성이 오르고 있는데 왜 떨어질까요? 필폭스 전체 기준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이거 계속 떨어지니까 24시간. 그리고 너무 지금 제가 상담을 하는데 진짜 이거를 이해를 아직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영상을 차근차근 남겨줘야겠다. 다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남길 예정이고요. 이게 이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모든 마이너의 채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파워를 올리는 마이너 업체는 채산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파워를 줄이는 업체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 담보금 정책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중요한데요. 담보금을 받는 마이너 업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웬만한 마이너 업체는 담보를 무조건 받습니다. 무조건 받아요. 그리고 담보금을 받지 않는 마이너 업체도 있습니다. 우리 파이온이나 TBCC 그룹이나 또 몇 군데 아주 소수 담보금을 받지 않는 마이너 업체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담보금을 왜 받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안 받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남겨드리는데요. 그럼 담보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거예요. 담보금이에요. 이게 현재 부문 서약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32기가 이걸 섹터라고 하거든요. 이 32기가를 한 개 섹터라고 해요. 이게 32기가 이게 32개가 모이게 되면은 10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가 됩니다. 그 1테라바이트가 10개가 모이면 10테라바이트예요. 10테라바이트가 넘으면 한 개의 블록을 잡을 수 있는 이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권한이 주어지고 확률이 주어져요. 확률 100%다 잡는 게 아니에요. 이 10테라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블록을 무조건 블록이 땅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15일에서 21일 사이에 블록을 한 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블록 보상. 지금 25개에서 좀 줄어들었네요. 그냥 25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25개의 블록 보상이 나와요. 32기가의 섹터를 32개를 만들고 거기서 또 1테라바이트 곱하기 10개의 또 1테라바이트를 만들어 총 10테라를 만들어야 블록 한 개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1테라바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담보 코인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32기가당 0.2099 파일 코인이 들어가요. 곱하기 0.2099. 그러면은 1테라바이트를 만드는데 6.7168 파일 코인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개의 블록을 잡기 위해서는 10테라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곱하기 10테라바이트 하게 되면은 67개가 들어가요. 약 67개. 자, 그러면은 방금 해드렸듯이 10테라바이트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도 이 블록을 한 개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채굴 파워에 비례해서 이걸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체 채굴 파워가 7.045 엑비바이트예요. 엑비바이트. 그리고 내 파워는 10테라바이트예요. 분모가 이거고요. 분자가 이거예요. 이걸 확률로 받아요. 이 시간이 15일에서 21일에서 22일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블록을 잡기 위해서. 자, 그런데 10대를 만들어서 블록을 잡았다고 해요. 블록을 만들었어요. 블록을. 그러면 25개 파일 코인이 지급이 되는데 담보로 들어가는 코인은 67개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거 받기 위해서 요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67개의 담보 코인은 언제 들어오냐 이거예요. 언제 담보금이니까 언젠간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짜 데이터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 32기가 섹터에 가짜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그냥 546일이 뒤에
이걸 해지했을 이 가짜 데이터 공간을 사용을 안 한다고 했을 때 546일 뒤에 돌려줍니다. 마이너 업체에게 돌려줘요. 근데 이 저장 공간이 가짜잖아요. 이 가짜라고 하는 이 저장 공간 10TB라고 하는 가짜 저장 공간에 진짜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최소 6개월이 지나면 이 진짜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채굴이 이제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저장 보상이랑 검색 보상을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저장 공간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까지는 이걸 못 빼요. 546일 동안 이 담보 코인을 못 뺀다라는 거예요. 540일 뒤에 돌려준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전세 집이 있는데 내가 전세 보증금을 냈고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나 이 집에서 계속 저 살래요. 근데 담보금 빼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 집에서 살질 않는데 왜 담보금을 돌려줘요? 그게 담보금의 개념이에요. 내가 6년 동안 채굴을 하던 3년 동안 채굴을 하던 어쨌든 이 저장 공간에서는 계속 채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채굴을 안 한다고 하고 이 저장 공간을 사용을 안 하고 이걸 섹터 해지라고 합니다. 섹터 해지를 해야지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섹터 해지가 되는 순간 채굴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담보금을 받는 회사가 있고요. 안 받는 회사가 받는 회사는 받아도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마이너 업체 진짜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뒤에 담보금 준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믿을 수 있으세요? 진짜로 믿을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에 상담하니까 못 믿으시는 분들이 80% 이상이신 것 같던데 이 믿으시면 담보금 맡기셔도 됩니다. 근데 그 회사가 1년이 지나서 없어질지 2년이 지나서 없어질지 3년이 지나서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얘기를 했잖아요. 540일 뒤에 돌려주는 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저장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 업체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돌려준다라는 거죠? 이래서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사기꾼 마이너 업체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작년 1월 달에 시작을 하고 재작년 1월 달, 6월 달, 12월 달에 시작한 회사도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없어진 회사들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스크를 없애겠다 해서 이걸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파이오는 이걸 받지 않아요. 근데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받으세요? 이거 왜 안 받으세요? 안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투자자들한테. 이거 받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 저희 파이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마이너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예요. 둘과의 계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계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장 공간을 임대를 해주잖아요. 저장 공간을 임대를 해주고 이 비용을 거의 공짜로 계약을 하고요. 담보금을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장 보상이 처음에는 미미해요. 나중에 이게 많이 올라가요. 저장 보상이 지금은 미미해요. 왜? 고객 유치해야 되잖아요. 지금 HTTP에 있는 고객 뺏어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업해야 되잖아요. IPFS로. 그래서 이 금액을 최대한 싸게 하고 대신 이 클라이언트에게 우리는 담보금을 받겠다 이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받지 않고 이 클라이언트한테 받겠다 이거예요. 담보금을. 그리고 지금이야 가짜 데이터야 540일, 546일 뒤에 섹터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클라이언트랑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최소 180일 단위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클라이언트가 우리 이제 계약 끝내겠습니다 하면은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싹 다 빼고 다른 데이터로 섹터 교체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교체가 가능해요. 그럼 담보금 돌려주면 됩니다.
담보금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기업의 담보금 또 받으면 돼요. 아니면 마이너에 파일 코인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그 마이너 업체에 이거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얘는 담보금을 받지 않아요. 받은 마이너는 좋겠죠. 왜? 처음에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투자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회사 많아요. 보시면, 딱 보시면, 이게 그거 가스비랑, 이 가스비랑 서약금이랑 합친 거예요. 1테라바이트 만드는데 거의 7개 파일코인 들어가고, 10테라 만드는데 70개 파일코인 들어가요. 거의. 투자받기 좋잖아요. 그리고 기획값도 따로 받을 수 있잖아요. 마케팅비도 따로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투자하기 좋습니까? 얼마나 투자받기 좋아요. 파이코인 네트워크가 이것 때문에 투자받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담보금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받는 마이너가 있고 받지 않는 마이너가 있다. 우리 파이오는 그 중에 받지 않는 마이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이 저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소 세 곳의 마이너와 미팅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회사의 방향성을 전달 받으시고, 저장 검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금 이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아이디 센터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음, 많이 좀 돌아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저는 대표님이랑 미팅을 자주 해요. 미팅을 자주 합니다. 개발자들이랑 미팅을 자주 해요.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듣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저도 투자자예요. 저도 4테라바이트 임대한 투자자란 말이에요. 저는 근데 파일코인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채굴을 선택을 했고, 더 많은 파일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내가 진짜 좋은 마이너 업체만 선정하잖아요. 그럼 6년도 갈 수 있고 12년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찾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찾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자들의 일입니다. 돌아다니셔야 돼요. 부지런히 돌아다니셔서 미팅하시고 좋은 마인 업체 찾아다니시고 IDC 센터 방문 한번 해보시고 대표님이랑 미팅도 한번 해보시고 그 정도 노력은 해야 책으로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파이온이 최고가 아니라고. 더 좋은 마이너 업체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 서로 경쟁하면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더 많은 마이너 업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 5군데 갔다 왔습니다. 전 5군데 갔다 왔어요. 중국 업체 2개 갔다 왔고요. 한국 업체 3개 미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온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투자자분들도 그 마이너 업체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지인이 소개를 해줬거나 회사가 믿을만하거나 IDC 센터가 잘 돼 있거나 채산성이 좋거나 제가 얘기했죠. 지금 당장에 블록 만들고 저장 공간 만들어서 나오는 이 보상은 미미한 보상이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미팅을 했는데 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채산성을 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했냐면 4테라바이트 기준으로 한 달에 36개 나온대요. 파일 코인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4테라바이트 가지고 36개가 한 달에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10테라 만들어야 10테라바이트 만들고 담보코인 70개 넣어야 25개가 나오는 계산이 뻔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4테라바이트 가지고 한 달에 이만큼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회사 자기 회사가 좋대요. 회사 이름 뭐냐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회사 이름 심지어 말도 안 해줘. 그건 당신이 결정했을 때 얘기를 해주겠대. 이런 업체들이 많다고요. 제발 어디 가서 다 믿지 마시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제가 답답해서 이런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 6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음,
지금 이미 하고 계시는 업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오시고 많이 물어봐요. 전 그런 부분들에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타 업체에 대해서도 뭐 저희 업체 알아보려고 연락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다 대답해 줍니다. 다 대답해 줘요. 오늘 제가 남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 내가 이 정도 기준은 가지고 선택을 해야겠다. 내가 파이코인을 지금 투자를 시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기 너무 좋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시기 너무 좋고요. 그럼 내가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있어야 나의 그 노력이 있어야 내가 좋은 마이너 업체를 만나서 좋은 채굴 수익을 받아갈 수가 있고 채산성 높게 받아갈 수가 있고 이런 업체를 좀 잘 선택하셔서 진짜 파이코인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돈 많으신 분들 또 파이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또 돈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아 내가 왜 이렇게 돈 많이 못 모아놨을까 이런 생각 저는 들어요. 듣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는 거예요. 저 6년 동안 5만 개 모을 거예요. 근데 그림이 보여요. 그림이 보여요. 저는 제일 처음에 파이온에 400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만큼 모을 수 있는 수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마인 업체 잘 찾으셔서 정보도 많이 교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다들 파일코인으로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오늘 영상 좀 길어졌는데요. 어, 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고 이 부분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 부분은 꼭 한번 잘 상기하셔서 생각해 보시고 미팅도 여러 군데 다니셔서 정말 좋은 마인 업체 선택하셔서 파이코인으로 진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